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총장께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실망한 탈진보 세력까지 아우르겠다는 것입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다.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윤석열 1기거든요.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윤 총장이 국민의힘을 과거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셨던 것처럼 2번으로 나가면 지고 4번으로 나가면 이긴다 이런 정도의 아주 강한 스탠스는 아니신 걸로 제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예, 이제 네 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뉴스타파 이제 1위가 나왔습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윤 전 총장을 두고 간보기 정치냐 빨리 검증을 받아라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오늘 대변인을 통해서 작심 만든 메시지 하나를 던졌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입당은 좀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 내지는 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말 7월 초 시점에 아마 정치 참여 선언을 하실 계획이에요. 글쎄요. 시간이 별로 없나요? 시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메시지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갈 길만 가겠다. 내 할 일만 하겠다. 여야의 협동 공격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큰 정치하겠다. 장혜철 평론가님, 어찌 보면 윤 전 총장 메시지 가운데 가장 좀 직관적이고 좀 정면 반박, 수위가 좀 높다고 해야 될까요? 이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메시지는 일단 공식 입장으로 나왔는데 제가 지지자이자 평론가의 입장으로 한번 본다면 이게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의 많은 지지받는 유력한 대권 주자로 끌어올린 게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뭘 도와줘서 잘해줘서 국민의힘에 있는 유력 정치인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막 지지하고 응원해줘서 이런 지지율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전에도 입장 밝힌 것처럼 국민이 자신을 불러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래서 일단 국민의 부름, 국민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여러 대선 주자들, 대선 출마가 예상되어 있는 하태경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또 원희룡 지사도 그렇고 잠재적 대선 후보분들이 계속해서 윤 전 총장을 나름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일일이 맞상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이 위치로 불러낸 국민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은 목소리를 내겠다는 그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이동훈 대변인이 말한 6월 말 7월 초에 정치 참여 선언 이전까지는 현역 정치인들과 연관이 된다거나 만난다기보다는 아마 다른 지역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국민들이 현장에서 더 많이 만나는 공개 행보를 조금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이제까지보다는 훨씬 더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선명한 메시지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평론가의 입장에서는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을 왜 지지자로만 칭하십니까? 누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이수아 변호사님. 화면을 좀 같이 만나볼게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니 최근까지만 해도 이렇게 수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 만나놓고 왜 어느 정도 다시 거리를 두냐라는 그 시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쭉 만나는 게 이제 만날 이유가 어느 정도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은 외가나 친가 그쪽 지역이랑 관련돼 있고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관련도 돼 있고 또 본인이 평소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돼서 접촉을 쭉 하지만 그런데 이 개개 의원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입당을 언제 하느냐, 입당을 하긴 하느냐 이런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당을 하는 거는 제 생각엔 제 희망사항일 수는 있는데 정해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인기가 있기 전까지 국민의힘이 인기를 얻기 전까지는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생각하는 모델이 아이젠하워 모델이라는 그 신지호 박사가 제안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법조인들은 정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검사 출신이 했네, 변호사 출신이 정치를 했네라고 관심을 가질 게 없고 저희가 관심 가지는 게 이제 그 정치인의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지도자의 역할을 떠안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통 보게 되는데 아이젠하워 모델이 성공한 모델이고 콜린 파월 모델이 실패한 모델이라 그러거든요. 예. 근데 아이젠하워는 그때 공화당이 인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더 큰 공화당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서 세력을 모아서 막판에 공화당에 들어가서 거의 장악해서 대선 승리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그 중도에서 이탈한 사람, 중도층을 이렇게 포섭하고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이탈한 사람까지 이렇게 다 큰 틀에서 빅텐트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이젠하워 모델을 일정 부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여의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두아 변호사님 말씀에 좀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는 게 지금 많은 언론이 여야의 협공, 그러니까 왜 야당도 들어가 있느냐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네. 이두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아직 국민의힘의 마음을 못 열고 있는 중도층이나 무당층 분들 이런 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 별도의 행보로 마음을 다 좀 잘 사로잡아서 나중에 만약 국민의힘과 뭐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고 훨씬 더 큰 힘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어떤 대변인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해서 국민의힘과 뭐 아주 갈라선다, 사이가 아주 안 좋다. 그럼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억측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경진 의원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일단 일부 언론은 이게 여러 가지 윤 전 총장의 전원을 거듭해서 나는 동굴 속에서 마늘만 먹으면서 인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곰이다. 그래서 여러 대권 수업 과목들을 좀 만나 받고 실제로 지금도 진행 중인데 결국은 지금 윤 전 총장 측이 얘기하는 탈진보는 나중에 합류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국민의힘 지지층에만 기대지는 않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두아 변호사님 말씀이나 장혜찬 평론가 말씀한 거하고 저도 생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저렇게 지금 많이 만났고 또 저기 언급된 의원들 말고도 만났다는 얘기들이 있는 걸 보면 결국 마지막 순간은 같이 한다. 이렇게 지금 예상 추측이 되는 상황이고 예. 윤 총장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진보층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조국 흑서에 대해서 거기를 신뢰하고 이 조국 흑서를 이렇게 믿는 이런 국민들 최대한 끌어안고 함께 가겠다. 아마 이런 의지로 읽혀요 보면.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도 만났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묘하게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 얘기를 했다면 저거 반드시 필요하고 그거 탁견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준석 당대표가 경쟁자 아닌 경쟁자 비슷한 구도로 지금 됐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중도층을 흡수하면서 아하. 국민의힘의 외연이 굉장히 지금 넓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냥 이준석 대표가 넓혀져 간 길을 본인은 그 흐름을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을 수 있고 예.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령 윤 총장을 안 만났거나 또는 윤 총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윤 총장 아니어도 우리 쪽에서는 다른 대권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겠다. 또는 우리가 자력으로 후보를 내서도 정권교체 여론이 많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기류가 생길 가능성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하고 지금 윤 총장이 선택한 저 길하고 어떻게 지금 앞으로 한 두어 달 동안의 조화가 이루어질지 그러게요.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인 것 같아요.